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고 불가능해 보였던 16강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심야 시간 치러진 경기에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새로 쓴 역사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생생한 응원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응원복에 붉은 악마 목도리와 두건, 머리띠를 장식하고 주점에 모여든 시민들. 온 힘을 다해 구호를 외치고 목청 높여 응원가를 부릅니다. 자정부터 시작될 운명의 경기에 앞서 월드컵 퀴즈 게임 등으로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강 갈 수 있다고,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한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응원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대한민국 결전의 날, 이렇게 뜨거운 응원 열기는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목포의 대형 영화관에선 기업 임직원과 가족 250여 명이 다 함께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너무 즐겁고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벼랑 끝 경기. 경기 초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수비수 김영권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 캡틴 손흥민의 70m 드리블 질주와 황희찬의 결승골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경기를 이기고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엔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태극전사들이 이뤄낸 도하의 기적에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 마음이 그냥 와닿았고 그게 너무 저희랑 전에 닿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16강 진출 너무 축하드려요.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을 격침시킨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이번엔 세계 랭킹 1위의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오는 6일 새벽 4시 8강행 티켓을 놓고 또 한 번 운명의 대결에 나섭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의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광주 도시첨단산단에 수십억 규모의 공장 부지를 계약한 벤처기업인 A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 왔는데 최근 이자율이 치솟으며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계약 당시 1% 초반대였던 금리가 불과 3개월 사이에 6%까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공장 부지 대금 비용과 이자율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했을 정도입니다. 계약금으로 집어넣은 비용도 아무래도 다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1월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광주 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의 용지를 구매해 토지 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연 손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연 손해금을 좀 인하시켜서 자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두 가지 사안, 토지대금 납부 기한 연장 문제하고 그다음 지연 손해금의 그 이자를 일하는 문제,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열흘간 철강 제품 17만 톤이 반출되지 못했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도 생산 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출입항인 광양항은 파업 이후 장치율은 60%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게이트 반출입이 멈추면서 긴급 물량을 제외한 항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나주 유경오리 농장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동강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장과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6만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닷새째 3,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겨울철 재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는 1,776명, 전남에서는 1,614명 등 모두 3,3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달 28일 3,8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뒤 29일 4,085명 등 연일 3,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오늘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오는 6일까지 장 전 주석의 추모 빈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과 강진의 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순천시 교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함께 살던 80살 노모와 56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엔 강진군 도안면의 한 주택 아궁이에서 불씨가 저온 창고로 옮겨붙어 창고와 집기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낮부터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5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담양 영하 3도, 광주 0도, 목포 1도, 여수 4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도, 순천 8도, 광양 9도 등 1도에서 9도 분포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